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우리가 목표 달성을 힘겨워하는 이유는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덜 중요한 목표 쪽으로 훤히 뚫린 다른 게 때문이다. 동화 빨간 망토에 등장하는 커다란 나쁜 늑대, 미국 컨트리 음악 속에 나오는 크고 나쁜 존, 소설과 영화 속의 빅브라더. 옛날 이야기부터 포크스에 이르기까지 큰 것이 나쁘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큰 것이 위험할 수 있고 위험한 것이 클 수도 있지만 그 둘은 동일한 단어가 아닐 뿐더러 연관되어 있는 단어도 아니다. 큰 것이 위험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어쩌면 세상에 가장 심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큰 성공을 두려워하면 성공을 피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큰 것을 두려워하는가? 크다는 말과 성과라는 말을 한 문장 속에 넣어 말하면 많은 이들이 반발하거나 도망치려 할 것이다. 크다와 성과를 함께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힘들다,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와 같은 이미지일 것이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큰 성과에 이르기까지는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위험을 감당하기 버겁고 두렵다 정도일 것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커다란 성공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그런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가족, 친구들과 보낼 시간을 빼앗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건강까지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팽배히 있다. 큰 성공을 이룰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거나 노력을 기울이다가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다 보면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이다. 이런 생각 모두가 크다는 개념의 거부감을 일으킨다. 신조어를 하나 만들자면 메가포비아, 큰 것에 비해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다. 큰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두려워하면 사고의 범위가 점점 작아진다. 궤도를 낮게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게 신중한 선택 같기만 하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큰 일을 두려워하면 작은 사고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할 것이고 큰 일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큰 생각이 만들어낸 사업달러 기업.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장들이 돛을 펼 기회를 놓쳤는가. 인간은 물속에서 숨 쉴 수 없고 하늘을 날 수 없고 우주를 탐험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늦춰졌는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추정하는 실력이 형편없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과학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없다. 지도에서는 경계와 한계가 뚜렷할지 몰라도 우리 삶의 경계와 한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왜 자꾸 한계를 지으려 하는가? 예전에 크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대답했다. 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천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 시간 낭비일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공을 낼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절대 닿을 수 없는 한계를 미리 정해두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느 수준을 택하겠는가? 높은 것 아니면 낮은 것? 말 안 해도 그 답은 이미 알리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일을 할 것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왜일까? 자신에게 미리 한계를 정해두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큰 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큰 것이란 가능성의 도약이라는 말로도 바꿔 이야기할 수 있다. 새로 입사한 인턴 사원이 이사회에 앉은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나 낯선 땅에 방금 도착한 무일푼의 이민자가 성공적인 기업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모두 이에 해당된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를 벗어나게 만드는 대담한 상상인 동시에 당신의 가장 큰 변화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큰 성과를 가능하다고 믿으면 기존과는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고 다른 길을 따르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지금까지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다양한 가능성들의 문을 열어준다. 사비와 바티아는 전세계 $250로 손에 쥔 채 미국에 왔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역사상 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세우겠다는 큰 계획과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해냈다. 한 매일을 세운 것이다.
혜성처럼 등장한 한 메일을 지켜보던 마이크로소프트는 4억 달러라는 돈을 주고 그 회사를 매입했다. 그의 멘토인 파루크 아르자니의 말에 따르면 바티아의 성공은 크게 생각하는 그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내가 만났던 수백 명의 다른 기업가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사비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내기 전에도 사업을 뒷받침할 자본을 얻기 전에도 그는 수억 달러 상당히 큰 기업을 세우겠다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발을 차일 정도로 많은 그저 그런 흔한 기업을 세우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난 깨닫게 되었죠. 그가 정말로 해낼 것 같다고. 현재 한 메일은 3억 6천만 명 이용의 사용자를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웹메일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공은 생각을 크기에 비례한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빠져선 안 될 필수 요소다. 성공하려면 행동이 필요하고 행동은 생각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되는 행동은 큰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여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크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업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성과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는 생각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는 얼마나 높은 곳까지 이를 것인가를 결정짓는 발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난이도에 상관없이 성과는 당신이 하는 일과 그것을 하는 방법, 그리고 누구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당신을 일정한 성취 수준까지 데려다주는 무엇을, 어떻게, 누가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성공을 위한 결합으로 바뀌는지 안다는 점이다. 어떤 일을 제대로 끝마쳤다고 해서 어떻게 언제나 다른 일을 더 나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더 성공적인 관계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아니다. 안타깝게도 각각의 모든 일이 다음 단계를 위한 유일들의 초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한 가지 방식으로 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리고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한정적이라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비로소 뚫고 올라가기 너무 힘든 인공적인 성취 천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상 자신을 상자 안에 가두어둔 셈이다. 하는 일과 일을 하는 방법,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로 상상해보라. 끝을 모를 정도로 큰 상자라면 아마 평생토록 그 어떤 벽에도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커리어나 사업을 재창조하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자신을 가진 작은 상자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경우가 많다. 오늘 만드는 상자가 내일이면 당신에게 더 큰 힘을 줄 수도, 당신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것을 더 높은 수준의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상자가 되어 당신을 그 자리에 가둘 수도 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사 기네스가 첫 번째 맥주 양조장을 세웠을 때 그는 호기롭게 9,000년짜리 공장 임대 계약을 맺었다.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처음 구상했을 때는 총 7권 중 첫 번째 제게 첫 장을 쓰기도 전에 호그와트에서 7년을 꿈꿔왔다. 샘 월트는 첫 번째 월마트 열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을 너무나도 크게 구상한 나머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래의 부동산 계획까지 미리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크게 되기도 전에 크게 생각함으로써 가족들이 부동산세로 내야 할 돈을 110에서 130억 달러나 줄여놓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부를 최소한의 세금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처음부터 크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캔디스 라이트 너는 딸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1980년에 음주운전에 맞서는 어머니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오늘날 MADD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캐나다의 라이언 레작은 선생님에게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1998년에 6살의 나이로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오늘날 그의 단체인 라이언스 웰드는 16개국에 7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고 있다. 데리카 용고는 매일 호텔방마다 새로운 비누를 비치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이고 거기에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2009년에 세계의 비누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호텔에서 쓰고 남은 비누를 재활용해 21개의 국가에 25만 개 이상의 비누를 제공했다. 이는 최빈국 사람들이 손을 청결하게 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데 이주하고 있다.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건 언뜻 겁이 날 수도 있다. 커다란 목표가
처음에는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던 일이 막상 시작하고 나자 생각보다 쉬웠음을 깨닫게 된 적이 얼마나 많은가. 때로는 일이 상상했던 것보다 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 때도 있다. 바로 그런 때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여정에서 자기 자신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크게 되려면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큰 목표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도 이미 성장해 있을 것이다. 멀리에서는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보였던 것도 거기에 도달했을 때 그저 작은 언덕처럼 보일 것이다. 적어도 당신의 커진 키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말이다. 당신의 생각, 기술, 인간관계, 무엇이 가능하고 그것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 이 모두가 커지기 위한 여정에서 다 같이 자라난다. 큰 것을 경험할수록 당신도 커질 것이다. 당신도 커진다. 성장의 사고방식이 가져온 세상의 혁명.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는 4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그녀의 연구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에 대한 위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드웩의 연구는 하나의 행동에 담긴 두 가지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하나는 전반적으로 크게 생각하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의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적인 한계를 가하고 실패를 피하려 하는 고정된 사고방식이다. 성장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춘 학생들은 고정된 사고방식의 학생들보다 더 나은 학습 전략을 쓰고 무기력감을 덜 느끼며 더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고 학습 성적도 더 좋았다. 또한 자기 삶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드웩은 사고방식이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어떤 습관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고방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사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스콧 포스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그는 새로운 팀이 필요한 인재를 뽑는 자리에서 지원자들에게 이 1급 기밀 프로젝트를 맡으면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고생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무언가를 하게 될 기회가 무궁무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 전반에 있는 인재들에게 이 알쏭달쏭한 말을 전했고 이 도전에 즉각적으로 나선 사람들만 팀원으로 뽑았다. 나중에 그가 드웩의 책을 읽고 그녀에게 말한 것처럼 성장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스콧 포스콜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해도 그가 그렇게 소집한 팀이 내놓은 결과물을 모을 수는 없을 것이다. 포스콜은 애플의 수석 부사장이었고 그가 뽑은 팀원들이 만든 것이 바로 아이폰이었다.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법. 큰 것은 곧 위대함. 남다른 성과를 상징한다. 큰 삶을 추구하라.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위대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위대하게 살려면 크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당신의 삶과 당신이 이룬 것들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성취와 풍요는 올바른 일을 하고 거기에 어떤 제약도 주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과물이다.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범한 이류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재능의 낭비를 두려워하라. 삶을 최대한으로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큰 일을 두려워하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면 미약한 결과물이나 사소한 기회를 향해 달려가거나 큰 것들로부터 도망치게 될 것이다. 작은 생각으로 삶까지 작게 쪼개지 마라.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그런 다음 삶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지 보라. 용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의구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